손절 크게 당하고 여기 올라오면 좀 무서울 것 같긴 한데. 손절 크게 당하고 올라오면 안 되죠. 이제 높은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조심하시면. 아니 그걸 왜 보여? 나스닥이 이렇게 월봉이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지금 보면 나스닥 월봉이 사실 고각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떨어진다고 이것도 예측을 했었고. 이 무당이네요. 제가 이런 거 장기 관점을 되게 잘 봐요. 왜냐면 장기 타임 프레임에서 차트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TF 매법을 배우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즌에 고점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다 볼 수가 있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다이버전스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영상에서만 나가는 거니까. 영상 출연자의 실제 매매일지는 이진트 네이버 카페에 올라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이진트를 검색해주세요. 옛날에 바이낸스에서 일했었어요. 사업 개발 쪽에서 일해서 BNB 체인 쪽에서 온보드를, 그러니까 프로젝트 같은 거에 메일 뿌려서 이제 우리 체인에서 같이 프로젝트를 해보자라는 걸 해봤죠. 그건 어쩌다가 바이낸스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머슴짓을 해도 대감집에서 해라 라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 업계에서 제일 큰 곳에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운 좋게도 이제 추천서를 지인분이 써주셔가지고 거기 이제 추천받아서 이제 면접 보게 되고 시험 문제를 보거든요. 문제가 한 60개 정도 됐어요. 90% 맞추고 면접 3번 봐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외국 회사인데 영어가 프리로 돼야지 입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알아들을 정도는 되고 제가 완벽하게 프리토킹은 못하는데 그래도 업무적으로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능력자셨네요. 저도 나중에 글로벌로 일하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비록 혼자서 하지만 팀을 이뤄서 세계로 가야죠. BNB 코인이 이번 불장에 개떡상했잖아요. 그게 떡상할 걸 알고 계셨어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죠. 왜냐면 삼성전자가 오르면 삼성전자 주식도 오르잖아요. 그럼 똑같이 이제 코인 불장이 오면 사람들이 바이낸스를 많이 쓰게 되고 바이낸스가 수수료 수익이 엄청 나오면 그거를 이제 BNB 코인 소각에 돈을 쓰는데 그럼 당연히 코인이 소각되니까 이제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불장이 찾아오면 거래소 코인이 올라간다는. 거기서 일했을 때 BNB 코인도 많이 받으셨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받았나 보네. 월급으로 분부를 줘요. 월급. 그러면 거기는 진짜 업계잖아요. 업계에 있으면서 조금 알게 된 뭔가 코인에 대한 시야? 이런 게 있나요? 숏 포지션에 대해서 사실 불리한 포지션이라고 말을 하시는데 불리한 포지션은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맞거든요. 어느 정도 상승이 끝난 코인에 대해서는 공매도 전략을 구사하는 게 괜찮을 수 있다. 그게 있으면 재단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한테 이제 빨리 내 코인 팔고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악질 재단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공매도 전략을 잘 짜면 충분히 수익을 잘 낼 수 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편견이 좀 깨졌죠. 원래는 저도 롱충이었거든요. 둘 다 구사를 잘 할 수 있거든요. 엄청난 수확이네요. 바이낸스에서 일하면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어요? 여기 쿤스트할레 같은 데를 대관을 하거든요. 근데 하루 대관하는데 보통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해요. 강남에 이제 빌딩 하나를 빌리는데 대관료가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들어요. 거기 가서 이제 예약하고 거창한 명함 뿌리고 이런 게 아니라 굿즈 나눠주고 굿즈 뿌리게 알바 그런 걸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코인 재단들이 돈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이낸스는 좀 돈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허튼데 돈을 안 써요. 그래서 좀 잘 된 것 같아요. 다른 재단들은 막 5성급 호텔 이런 거 옛날에 그 부산 블록체인 이렇게 이런 거 할 때 이제 다른 코인 재단들은 5성급 호텔 막 예약해주거든요. 시그니엘이라든지 파카야트 이런 좋은 데를 예약해주는데 저희는 이제 프루지오 오피스텔에서 잤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자, 알뜰살뜰하게. 그게 비용이 안 나와요. 그 비용 처리를 못하게 좀 돈을 아끼는 회사라서 창업주 짱펑짜오가 기업 철학이 되게 좋은 거예요. 허튼 데 돈을 안 쓴다. 그래서 좀 지금까지 좀 크게 된 게 아닌가. 실제로 봤어요? 저 한 번 봤죠. 2번 봤죠, 2번. 어때요? 그냥 똑같이 생겼는데요. 네. 바이낸스에서 한국 서버의 거래량 아니면 한국인들의 뭔가 비전 그런 게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똑같은 유저라고 보나요? 나라별로 뭔가 물론 특색을 막 이렇게 구분짓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말단이어가지고 사실 어쨌든 20대에 100억 이상 수익을 기록을 하시면 쉬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있을 텐데 계속 정진하고 더 개발하고 연구하고 매매를 더 잘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제가 피지컬이 20대는 솔직히 살아있을 수 있어요. 30대도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 중에 이제 알바트로스님이 결국엔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넘어가셨거든요. 그런 걸 보고 나중에 이제 큰 돈을 굴리려면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시스템을 꾸리려면 아직 그걸 만들기에는 좀 돈이 좀 부족한 느낌이라서 좀 어느 정도 불을 일구고 팀을 딱 만들어서 프로그래머들 다 고용하고 해가지고 자산운용사를 나중에 만들고 싶은데 도전 중입니다. 일단 창업에 한 300억 정도 든다고 해요. 나중에 팀 만들 건데 지금 확실히 저점 매수하시고 연락 주세요. 들어오시고 싶으면 당신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돈이란 인생에서 좀 어떤 의미예요? 저는 그냥 자유를 사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정 수준 이상부터는 사실 그렇게 엄청 큰 차이는 없고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올라올 땐 좀 고생을 좀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부터는 사실 따라온다. 돈은 그냥 이제 따라오는 거다? 따라오는 거다. 매매하면서 인생 사는 게 재밌어요? 아니 저는 근데 사실 매매가 취미이자 직업이니까 좀 좋은데 익숙해서 그렇지 사실 좀 힘든 것 같아요. 하는 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스트레스 개 많이 받고 바짝 벌고 다 은퇴를 빨리 때리더라고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본인은 생각하는 은퇴 시점이 있어요? 아니면 은퇴 액수나 시점 같은 거?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면 은퇴할 생각입니다. 기계가 알아서 내 돈을 불려주는 그 구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기계보다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데 시간을 쓰니까 은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아요? 아 근데 이제 트레이더로서는 되죠. 근데 이제 좀 아깝잖아요. 트레이더로서 내가 쌓아온 그 매매법들 이런 거를 사실 후계자 없이 그냥 다 없애버리는 게 물론 회사에서도 쓰겠지만 약간 비전 머신을 좀 남기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약간 이런 프로젝트를 좀 기획해봤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강사로 좀 데뷔를 하게 되신 것도 좀 후계자 양성과 관련이 있나요? 아 그렇죠. 저랑 똑같은 방식을 쓰는 사람을 솔직히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제 강의를 뿌리면은 사실 그 중에 재능이 있는 몇 명은 무조건 똑같이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좀 중구난방이었던 것들을 다 지금 정립해가지고 강의를 짜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 이번에 시스템화를 좀 제대로 시켜가지고 이거를 강의로 내놓는 게 처음이죠.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도 이제 후계자 찾기 위해서 강의를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브이로그 촬영하고 며칠 있다가 아마 무료 특강이 나갈 텐데 거기서도 분명 솔직히 무료지만 엄청 도움되는 정보들 많이 드릴 테니까 꼭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카페 테라스도 있네요. 뷰가 되게 좋아요. 산에 올라온 것 같은 느낌. 진짜 바람도 많이 불고 좋네요. 손절 크게 당하고 여기 올라오면 좀 무서울 것 같긴 한데. 손절 크게 당하고 올라오면 안 되죠. 이제 높은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조심하시면. 아니 그걸 왜 무서울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꼭 이겨낼 수 있으시니까 절대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그러면 몽타님은 최근에는 좀 매매하시는 게 계속 계좌는 우상향을 하고 계세요? 아 여기 초남 레일 와서 지기라고 하죠. 땅의 기운이 좋아서 여기 와서 좀 많이 벌었어요. 여기 온 지 한 5달째인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저희 이진트 구독자분들이 이제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시드가 보통 뭐 10만원, 뭐 100불 단위, 뭐 1000불 단위 하다가 이제 만불, 10만불로 이제 올라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본인은 어떤 식으로 시드 빠따를 늘렸던 것 같아요? 저는 고딩 때부터 이미 1000만 원 단위였는데 고딩 때 매매하셨다고 했죠? 아 네 저는 맨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로 많이 먹었어가지고 고딩 때부터 그러면 1000만원 단위로 매매를 하셨고 잠깐 주식 갔다가 코인으로 다시 장이 좋으면 금방금방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뭐 3만 불씩 한 10번을 일시한다. 그럼 금방 다음 레벨로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은 포지션을 잡을 때 제 시드에 보통 풀 시드의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겉으로 보이는 거는 뭐 20배 이렇게 나오긴 하겠지만 사실상 풀 시드의 2배는 절대 안 넘었거든요. 그 내 시드에 맞게 사이징이 되니까 좀 저 우상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시드를 이제 올려야 되겠다라는 기준이라는 게 있으세요? 내가 이제 뭐 한 달에 이 정도의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나왔다. 그럼 올리든지 뭐 이런? 사실 그건 자신이 제일 잘할 건데 좀 조언 하나만 하면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시드의 1배율 정도가 적정 그 포지션 레버리지 사이즈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데 1000만 원으로 선물을 매매해요. 그러면은 시드 1억 이렇게 롱을 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풀베팅 하지 말라. 사이즈 조절을 좀 잘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돼요. 구체적인 수치로 조금 초보자분들 좀 이제 시드를 올리려는 분들 시드가 만약에 한 1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시드에서는 사실 배율을 써도 됩니다. 왜냐면 월급으로 커버링이 되니까요. 월급으로 커버링이 되는 수준에서는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3에서 5배율 정도를 사용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풀 포지션을 잡는 경우도 많아요? 확신이 크면 그렇게 하는데 확신은 사실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경험 없이는 사실 어렵죠 그게. 고수들이 하는 말들 중에 풀베팅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쪼개라. 약간 반대. 같은 개념이죠. 왜냐면 포지션 사이즈를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을 잡잖아요 사이즈를. 근데 그걸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10배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10% 떨어져서 청산이 나가더라도 900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포지션 사이즈의 맥시멈 사이즈를 풀시드보다 늘리지 않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해서 잡지 마라. 그러면 몽타님은 한 달에 그래도 내가 이번 달에는 이 정도의 수익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두고 매매를 하시는 편이세요?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압박감이 생겨가지고 저는 그냥 쫄지만 말자. 월말 정산을 했을 때 쫄지만 말자. 인생이 약간 흘러가는 대로 가자. 실력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얼마를 해야 해 하는 게 사실 제일 독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연 단위의 목표 같은 건 있지만 너무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는 안 하는 편이에요. 몽타님의 올해 연단위 목표는 뭐예요? 50% 벌기. 전체 시드에? 네. 전체 시드가 크시니까. 아니 워렌 버핏도 지금 제 나이 왔으면 50%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워렌 버핏이 그 시드 가지고 20%씩 굴리는데 가장 존경하는 트레이더가 있어요? 몽타. 난 나를 믿는다. 아까 막 알바트로스 뭐 그런 얘기도 하셨어가지고. 저를 더 믿습니다. 나를 믿어야지 누굴 믿어. 트레이딩 하실 때 이거 꿀팁인데 무조건 좀 어느 정도 배우시고 뭐 잘하시는 분이 뭐 이거 팔아라는 매도 의견을 내놓거나 매수 의견을 내놓으면 거의 따라타라는 경향이 있는데 본인 줏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트레이딩 실력이 됩니다. 내가 옳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세요. 내가 오라. 근데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초보자분들은 내 의견이 안 맞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때 손절 나가는 거는 복귀하면서 이제 손절 비용으로 쓰는 거죠. 튜닝 되면서 이제 실력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몽타님 의견도 참고하면 안 돼요?
저 의견은 참고해야죠. 제 의견은 근데 들으시는 게 좋아요 사실. 저는 같이 천마전을 배웠기 내 때문에 말만 제 말만 들어라. 이거 보통 사기꾼들이 하는 말인데. 그래요? 저는 그래도 그나마 인증된 사기꾼 아니지만 어쨌든 블로그에 다 기록 나와 있잖아요. 상세하게 풀 과정이 다 있으니까. 한번 다 들어보세요 일단 강의를. 뇌동매매를 극복하기 위한 좀 본인만의 방법이 있나요? 없는데 어떡하죠? 내 잘못인데. 되게 솔직하고 현실적이다. 아니 사실 뇌동매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체크리스트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뭔가 무조건 오른다고 들어가진 않거든요. 내 원칙을 좀 잃거나 손절을 막 너무 무서워서 그냥 빨리 때리거나.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진짜 딱 들어갈 때부터 플랜을 다 세워놓기 때문에 들어가면 이제 수를 걸어놓고 들어가는. 쫄리지 않아요? 수를 걸어놓고 들어가는데 왜 쫄려요? 아니 그래도 인간이라면 돈을 잃는 것보다 버는 것도 되게 두렵잖아요. 왜냐면 내가 못 먹을까봐. 그래서 내가 뭐 5배를 먹을 거를 2배만 먹어도 이제 익절을 치고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버텨요? 그래서 게임처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리얼 머니라고 생각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서 그거에 대한 역치를 좀 내려놓은 편입니다. 반대되는 개념들이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게임머니 같으니까 계속 출금을 해서 그 돈을 만져봐라 막 이런 얘기도 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게임머니처럼 생각을 하라는 게 그 포지션을 잡을 땐 사실 게임머니처럼 생각을 해야지 손절이 나가도 게임머니 잃은 것처럼 느껴지고 익절해도 그게 게임머니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야 좀 게임처럼 좀 쌓아갈 수 있는 건데 진짜 돈처럼 하면은 너무 그거에 대한 집착이 좀 심해져가지고 오히려 안 좋은 것 같고 출금 플랜을 세워놔야죠. 부동산을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했을 때 아니면 뭐 VT나 QQQ 같은 주식을 산다던가. 그러니까 그건 사실 포트폴리오 운영의 영역이고 전 개인적으로 선물 매매를 할 때는 게임처럼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타님도 그럼 출금도 자주 하시고 수익금을 좀 리스크 분배를 좀 많이 하세요? 한번 해킹으로 거창하게 데이고 그 다음부터 좀 경각심을 가져가지고 포트폴리오 분배를 좀 노력을 하는데 사실 빡세죠. 근데 그래도 약간 부동산이나 뭐 사실 차도 그렇고 보증금도 그렇고 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동화를 시킬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자산을 분배를 해놓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선물에만 너무 다 모든 돈이 있으면 사람이기도 하고 세상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무슨 리스크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분배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들어와서 시황을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시황을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플랫폼 스레드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공매도 관점을 내놨거든요. 반등 나오는 타이밍에서 98K에서 그래서 공매도 관점을 내놨었고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에 이런 식으로 지금 주봉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게 내일이 월봉 마감일이에요. 월봉 마감을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양봉 느낌으로 한다면 사실 다음 달 캔들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죠. 바닥을 살짝 찍을 수 이것보다 살짝 뚫릴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잡아먹는 캔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지금 무빙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솔직히 이 정도로 마감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5개월 만에 양봉이 뜬 건데 근데 양봉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애매하고 추세 전환봉이라고 보는 느낌이 나죠. 매도세가 엄청 강하잖아요.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부터는 이제 월봉이 양봉을 나올 확률이 또 높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이제 매수가 보였잖아요.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소리라서 이렇게 양봉이 뜰 확률이 높아요. 다만 근데 이렇게 여기를 살짝 깰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거는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애매해요. 지금 보면은 나스닥이 이렇게 월봉이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지금 나스닥 월봉이 사실 고각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떨어진다고 이것도 예측을 했었고 이게 무당이네요. 제가 이런 거 장기 관점을 되게 잘 봐요. 왜냐면 장기 타임프레임에서 차트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TF 매매법을 배우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TF를 간단하게 그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TF 중 이제 하나가 이제 다이버전스를 진짜 잘 보는 법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다이버전스는 가격이 오르는데 매수 심리는 약해져서 상승 추세에 있던 게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뜨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보는데 그거를 똑같이 보는데 좀 더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 시즌에 고점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다 볼 수가 있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다이버전스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건 이제 무료 강의 때 좀 살짝 풀도록 하겠고 다시 나스닥 차트로 돌아와서 나스닥 차트 사실 추세선 그거 보면 뭐 누구나 다 그을 수 있는 이렇게 딱 이으면 사실 여기까지 열려 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만 라인까지. 그래도 한 이쪽 라인에서는 받아볼 만한 자리다.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이건 솔직히 여기까지는 안 닿을 것 같아요. 여기도 꼬리 달고 올라갔잖아요. 만약 오더라도 꼬리 달고 올라갈 것 같고 미국이 그래도 굉장히 강한 것 같기 때문에 이쯤 자리 오면은 어떤 자산군이든 베팅할 만하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렇게 마감되고 다음 달 이렇게 음봉 마감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비트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올라가는 순간에 비트가 나스닥보다 좀 더 세게 오를 것 같아요. 이번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추세선을 그으실 때는 꼬리로 그으시네요. 이게 그 몸통을 그어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선이긴 하지만 사실 영역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영역이기 때문에 딱 맞은 거를 딱 기점으로 했는데 딱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뭔가 여기랑 여기를 연결을 해봤어. 그러면은 사실 이거 안 맞잖아요. 여기 뚫고 올라가는데 다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좀 최대한 러프하게 보자는 의미에서 이제 끝과 끝을 연결한 것 뿐이지 이걸로만 매매를 하시면
하시면 승률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실 거예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된다. 여러 가지를 보시는 법도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가 지금 어쨌든 달봉으로는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고, 주봉을 다시 볼게요. 제가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가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 구간이 좀 강력한 매물대라서 나스닥이 지금 엄청 박는데도 옛날과는 다르게 좀 견고한 방어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매물대가 쌓여 있고, 여기 평단인 사람들이 안 팔죠. 여기 아래로 뚫리기 전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좀 강력한 방어막이 있다. 여기가 뚫리는 순간 사실 더 받겠지만, 이번 시즌에 이 파동에서 끝내진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사실 반등이 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50K 초반 부분에서는 무조건 받아볼 만하다 라는 관점이에요. 왜냐면 이 구간이 되면 주봉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뜰 것 같거든요. 이제 장기 추세를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위치고, 4시간 봉으로 좀 보면은 반등이 좀 세게 오잖아요. 보면은 지금 이게 매물대가 아래 있어가지고, 이게 뭐 오더블록이라고 하죠. 이 구간인데 여기가 사실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방어선. 여기가 뚫리는 순간 그냥 바로 50K 초반으로 가는 그런 거라고 보고, 사실 여기가 뚫리는 순간 이제 최소 한 10%는 내린다고 봐요. 저는 거기서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반등이 나오는 순간에 그 순간에 사실 선물롱을 좀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장기 추세로 봐도 되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매매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최근 매매가 70K에서 공매도를 들어갔었는데, 제 스레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은 애매한 상황인 건가요? 지금은 좀 애매하죠. 나스닥이 지금 어쨌든 과매도기 때문에 일봉 단위에서의 반등은 살짝 있을 수 있는데, 그래봤자 좀 더 박지 않을까요? 약간 지금은 사실 들어가기 애매한 구간인데. 그럼 박아서 숏을 하는 것도 애매하고, 밑에 어디까지 뚫릴지 모르니까 롱을 받는 것도 애매하고. 근데 지금 애매하긴 하지만, 사실 저는 이 지금 오더 블록 구간이 지금 강력하게 막아주고는 있지만 뚫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래로 뚫는 걸 좀 바라고 있고, 그렇다고 뭐 세게 칠 건 아니고, 지금 구간에서 사실 승률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여기가 뚫리는 순간 공매도를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그냥 1배율 기준으로 한 그래도 5에서 10%는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중장기 스윙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 근데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그래도 한 7, 80%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좀 매매할 때 숏을 더 많이 치세요? 아니면 롱을 더 많이 치세요?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무조건 숏을 더 많이 칩니다. 그럼 큰 추세는 어떻게 보세요? 큰 추세를 보는 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일목구름에서의 구름으로 볼 수도 있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이동평균선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SMA거든요. 그 Simple Moving Average인데, 이거를 120일로 두고 날로 맞추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구간부터는 사실 아래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21선으로 일단 파악을 하는데, 이거는 뭐 무광에서도 안 푸고 그냥 이 영상에서만 나가는 거니까, 제가 원래 이동평균선 강의를 안 했는데, 이동평균선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코인 같은 경우는 추세를 타는 종목이잖아요. 120일 이동평균선만 매매를 해도 괜찮다. 봐보세요. 이게 보면은 상승 추세 있을 때는 이게 이동평균선 위에서 돌죠. 근데 하락 추세 있을 때는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계속 있죠. 지금 아직도 하락 추세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추세 반전 됐을 때 들어가서 스윙 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동평균선 매매법은 그냥 심플하게 보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봐봐요. 이때도 보면은 사실 다 이동평균선을 터치 안 하고 계속 올랐다가 이때 터치하죠. 보통 트레이더 분들이 레이아웃 지정해 두고 하시잖아요. 레이아웃 저장해 두고 SMA도 다 깔아두고 일목도 깔아두고 하는데, 볼 때마다 이걸 지표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너무 난잡해 보여가지고, 보고 싶은 거가 있을 때 눈을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보고 싶은 것만 좀 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동시에 켜두면 너무 눈이 아프던데요. 동시에 켜두고 보긴 하죠. 근데 맨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냥 눈이 너무 아프니까 눈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별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럼 평소에는 지표를 거의 안 키세요? 다 키죠. 네, 다 키죠. 동시에 켤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러면 지금 눈이 아프잖아요. 평소에 켜두긴 하는데, 지금 어쨌든 SMA 위주로 좀 봐야 되는데, 다른 게 있으면 좀 불편하니까 지금 이렇게 켰습니다. 그 몽타님은 뉴스나 뭐 재료 이런 것도 보고 매매를 하시나요? 아니면 순수하게 차트만 보세요? 보는데 비중이 거의 한 8대 2 정도 됩니다. 저 스레드를 하니까요. 강제로 이제 매크로에 대한 글을 써야 돼가지고 계속 참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에서 뭐 선물 변동성이 큰 날에 뭐 선물 포지션을 좀 관리한다든지, 이더리움에 무슨 엄청난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는 날에 대해서 일정 매매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보고, 차트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사실 차트에 선반영이 되거든요. 내부자가 매수를 까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재료를 그러면 20%라도 보는 게 의미가 있었어요? 무조건 있죠. 그럼 다 봐야 되네요, 트레이더라면. 봐야죠. 막 여러분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FOMC나 이런 날에 보면은 막 그 정도까지 쭉 길다가 그 날을 기점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실 일정을 좀 어느 정도 눈치를 까고 있긴 해야 돼. CPI라든지 이런 건 사실 뭐 의미가 크게 없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20% 정도는 항상 염두에 두고 놓치지 않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익 인증만 올라온 포트폴리오들 보니까 알트코인의 비중이 좀 확실히 많던데, 알트는 사실 제가 수익률 인증으로 제일 많지 않을까요? 알트는 한 종목으로 막 10억 넘게 수익 인증된 것도 있는데, 그럼 보통 매매하실 때 트, 이더 아니면 자발트의 비율도 어떻게 돼요? 근데 제가 원래 이제
재작년, 작년까지는 알트 매매를 많이 하다가 요즘 올해부터는 비트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소녀가 돼가지고 제가 시장도 사실 유동성도 많이 없고 얘네가 지금 그리고 좀 세력분들도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험하게 운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좀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과 좀 심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편이시네요. 아, 그거 맨날 하죠. 그 생각은 그냥 저는 잘 때도 합니다. 세력들의 심리를 좀 알 수 있는 본인만의 좀 노하우 한 가지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펀비 보는 느낌인데 펀비가 엄청 은펀비로 돼 있잖아요. 이 말은 사실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다는 소리인데 왜 이 공매도가 많이 쌓일까라고 생각을 일단 해보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가겠지 라는 마음에 숏을 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해요. 세력이 이제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고 이 펀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결국에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에서 더 나오는 건데 그거를 솔직히 잘 이해한다면 지금 이 알트코인이 운전 중인지 아니면 운전이 끝나고 지금 터는 중인지 그런 거를 좀 잘 심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펀딩 피드를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저것도 한번 찍어봐요. 최근에 프로필 사진 찍으셨나 보네요. 되게 교광 같은데요. 그러니까 잘 나왔어 의외로. 몽타님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해킹 사건처럼 만약에 다시 0이 되더라도 다시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거 한 3번 해보니까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노가다부터 뛰진 않겠지만 사실 지금 대가리에 뭔가 든 게 많아서 빵원 가더라도 무조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 쌉 가능이죠. 포기 안 하면 사실 무조건 됩니다. 그건. 트레이더로 살아보니까 좀 이런 점이 좋다는 게 있었었나요? 내 시간을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데에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가고 싶다. 당장 노트북 하나 챙겨서 가면 되고 드라이브가 가고 싶다. 테슬라 타고 차트 보면서 가던가 전방 주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카 타고 달리던가 드라이브 이렇게 갔다 와도 되고 껄끄러운 인간관계 만들 필요 없고 그냥 차트랑만 싸우면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올해까지는 트레이딩 수익에 대해서 이제 가상화폐는 면세잖아요. 네, 지금 올해 이제 미니 불장 정도가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좀 혜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크립토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도 여행 가시지 않으세요? 네, 벚꽃 보러 나카맥으로 낭만 있다. 혼자 갑니다. 혼자 가요? 유혹의 기술을 그래서 읽었죠. 거기 가서 여자친구 만들어 오려고. 일본인 어때요? 일본이 좋죠. 일본어를 좀 그리고 할 줄 알아가지고 중국어도 할 줄 알잖아요. 중국어 할 줄 알죠. 거의 4개국어네요. 그렇죠. 근데 글로벌로 하려면은 무조건 언어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몽타님은 이런 장점들이 많잖아요. 트레이딩을 하면서 사는 삶이. 일반인들한테 이런 삶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한 100명 가르치면 3명 정도는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할 것 같고 97명은 사실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절반 정도 가까이 올바른 방법으로 매매하는 법, 매일매일 매매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본인 사정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충분히 커버링 가능할 수 있게 스윙 같은 건 솔직히 일반인도 가능하니까 그런 것만 드셔도 내 자산은 우상향하고 나가는 돈보다 뿔리는 돈이 훨씬 많으면 그게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 상태에 충분히 돌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본인은 지금 그럼 경제적 자유에 달성했다라고 보세요?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으면 경제적 자유죠. 저는 주변에 막 엄청 돈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냥 와인 이런 소비만 안 하면 되던데요. 저는 와인 취미가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뭐 그림 취미, 와인 취미 이런 게 있어요. 고가 미술품, 뭐 예술 뭐 이런 거 취미면 사실 또 모르겠거든요. 뭐 서킷을 막 간다던가 그런 거 없으면 사실 그런 거 욕심 있으시면 열심히 사세요. 더 열심히 살아서 더 벌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사실 저희가 학교에서 원래 수학 공부를 할 때도 그냥 문제집부터 풀지 않고 강의를 일단 듣고 풀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라, 어떤 방식으로 풀어라 라고 이제 다 알려주잖아요. 잠깐 수학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미적분을 푼다고 칠 때 사실 선생님은 이제 이게 그 리미트에서 0까지 갈 때 극한 값에 도달할 때 이거에 대해서 원리를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 이제 미분을 했을 때 이렇게 이쪽으로 선이 된다 라는 걸 미세한 이 찰나의 순간에 이게 된다라고 다 이제 학교에서 칠판에 설명을 다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탑재하고 이제 문제집을 풀면 다 설명이 이해가 쏙쏙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실전으로 바로 문제집부터 풀면 사실 적응에 천재면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선재면 그냥 보고 다 풀 수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잡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맨 땅에 헤딩하기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뭐 이게 유튜브가 됐건 아니면 몽타님의 좀 나중에 이제 진행을 할 무료 특강이 됐건 듣고 실행을 해라 이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무턱대고 실행하는 것보다 한 번쯤 정제된 강의, 엄청나게 잘 짜여진 이 커리큘럼을 한번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매매에 적용해서 그거를 이제 반복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영원 간 적 많습니다. 깡통 찬다고 표현하죠. 저희 업계에서 사실 여러분들도 무조건 깡통을 차보셨을 것 같은데 깡통 차는 게 사실 이 바닥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뭐 거기서 배운 게 좀 있고 그리고 조금씩 성장을 해나간다면 다음번에 찼을 때는
깡통을 차더라도 전에 이제 깡통 찼을 때보다 좀 더 수익이 많고 그런 게 되거든요. 여러분 저도 청산을 3번 정도 당해봤습니다. 3번 정도 이제 풀시드 청산을 당해봤는데 그럴 때마다 좀 막막하죠. 그건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이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좀 경지가 초월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나를 믿을 수 있는 그 신뢰감 같은 게 생기고 그리고 그 매매법에 대한 승률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시너지로 합쳐져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노력을 같이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공식 엔딩 멘트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이게 진짜 트레이더다. 어이 저기 가는 개미 양반 한숨 푹푹 쉬지 마. 복잡한 차트 보고 머리 싸매도 답은 하나뿐이지. 정직한 기술과 화끈한